1592년 조선 침략군 제1군인 호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의 부산포 상륙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가 원병을 보내 참전했고 번주 여진을 통합하여 여진족의 우두머리로 지위를 굳혀나가던 누르하치가 원병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명나라를 정복하도록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만 그런 식의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에 점령당하지 않았던 류큐 왕국 구키나와에도 그런 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태양의 아들이며 지금 천하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게 복속하라는 식입니다. 대만에도 그런 서신을 보냈는데 편지를 가지고 간 사신이 대만의 통치자를 만나지 못해서 무산됩니다. 필리핀에도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지금의 태국 지역을 통치하던 아유타야 왕조에도 그런 식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유타야 왕조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존속했습니다. 이 당시는 특히 아유타야 왕조의 중흥기로 나레스완 대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재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버마와의 패권 다툼에서 승리해서 왕조의 중흥기를 이끌었으며 지금도 태국에서는 그를 대왕으로 부르며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 왕에게 히데요시의 오만한 서신이 전해졌으니 그가 크게 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명나라에 자신이 조선을 도울 원군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가 보낼 원군은 조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군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따라가서 일본 본토로 바로 침공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본토의 무력에 공백이 있는 것을 노리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파병 제안은 류큐도 합니다. 명나라는 이런 국가들의 제안을 깊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그 의중을 떠봅니다. 조선은 논의 끝에 그 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가 오랫동안 전쟁터가 되니까요. 조선은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안동의 풍산 김씨 문중에 전한다는 그림으로 천조장 사전 별도가 있습니다. 뜻을 해석하면 천조, 즉 중국의 전사들이 전장을 떠나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나라 병사들이 세밀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병 300이라는 부분으로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로 보이는 존재가 행렬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비록 정사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육상전의 3대 첩 중 하나라는 직산 전투에서 원숭이 부대가 활약하여 왜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원숭이들이 전쟁에서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동남아나 인도의 경우 코끼리 부대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원숭이 부대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보면 명나라에서 데려온 부대 중에 원숭이들을 오늘날의 군견처럼 부리는 부대가 있었고 그것들은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의 협조로 데려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당시 아유타야 왕조는 내외부적으로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정식으로 파병을 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런 식의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귀라고 불리우던 흑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록에도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 부대는 물속으로 잠수해서 왜군들의 배에다가 큰 구멍을 내서 배를 침몰시키는 임무를 했다고 합니다. 국왕 선조가 그들을 신기하게 여겨서 가까이 불러 술과 음식을 내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곱슬머리이며 키가 엄청 크고 피부색이 마치 칠흑처럼 검으며 눈이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포르투갈에서 노예로 부리던 자들을 데려온 것인데 아마도 북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으로 추정됩니다. 히데요시의 망상은 그러나 망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그가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난 20세기 초에 대동아 공영권을 표방하며 위에서 말한 대만과 필리핀 그리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곳곳을 헤집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원자폭탄 2방 맞고 끝납니다. 히데요시의 기나긴 꿈이 악몽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요즘 일본 정치인들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아직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